옛날 옛적 프랑스의 파리 근교에는 아름답고 신비한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에서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장미가 피어나고 밤에는 미지의 별들이 나뭇잎 사이로 춤을 추었다. 이 정원의 중심에는 은빛으로 된 분수가 있었고 분수 위로는 눈부신 요정들이 날아다녔다. 이 요정들은 모두 신비로운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으며 정원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작은 기적을 선사하곤 했다. 하루는 젊은 농부인 피에르가 장작을 팔기 위해 숲길을 따라 시장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어쩐지 기운이 없이 지쳐있던 그는 갑작스레 강한 바람에 휘감겨 다른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피에르는 정체불명의 정원에 당도하게 되었다. 그는 절로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넋을 잃고 말았다. 피에르는 그것이 요정의 정원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지만 은빛 분수의 물소리와 장미의 향기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 순간 은빛 요정 하나가 피에르의 눈앞에 나타났다. 요정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를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가볍게 그의 주위를 돌며 말했다. 당신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피에르는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고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요정의 맑고 청량한 목소리에 신뢰를 얻고 마침내 자신의 소원을 털어놓았다. 제 가장 큰 소원은 제 가족이 두 번 다시 굶주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가난한 농부로서 매일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요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그의 손에 작은 씨앗을 하나 쥐어주었다. 이 씨앗을 당신의 농장에 심으세요. 이 씨앗은 마법의 힘을 지녔으니 그것으로 풍부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당신의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해야만 합니다. 피에르는 기쁜 마음으로 씨앗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농지에 씨앗을 심었다. 놀랍게도 불과 며칠 만에 씨앗은 자라나 더 많은 열매와 곡식을 맺기 시작했다. 피에르의 가족은 그 덕분에 곡식을 팔아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는 배고팠던 날들을 뒤로하고 매일 축제와도 같은 풍요로운 날들을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에르가 요정의 경고를 잊고 늘어난 수확에 자만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겸손함과 진실한 마음을 잃어가며 점점 더 욕심을 내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요정의 무덤 위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확을 원한 탓에 마법의 힘이 약해지고 결국 정원에 큰 변화가 생기고 말았다. 그제서야 피에르는 요정과 한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요정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다. 피에르의 진정성이 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요정은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그의 농장은 다시 풍요로워졌다. 피에르는 그 이후로 다시는 요정의 정원에 가지 않았지만 늘 가족과 함께하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겼다. 그는 욕심 없이 단순한 삶의 기쁨을 알고 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요정은 그를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프랑스의 동화는 진실함과 겸손함을 되새기는 교훈을 남기며 끝이 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위크라는 이름의 용감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용기와 지혜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어느 날 위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숲의 깊은 곳에는 아무도 본 적 없는 신비로운 궁전이 있고 그 안에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마법의 새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위크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에 마음이 끌려 미지의 궁전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긴 여행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의 작별 인사를 받으며 길을 떠났다. 숲은 무성하고 어두워서 길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위크는 지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그는 마침내 숲 깊이 자리한 아름다운 궁전을 발견했다. 궁전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달빛에 비춰져 신비롭게 빛났다. 궁전의 문은 자연스레 열렸고 위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화려했고 마치 마법처럼 모든 것이 정교하게 움직였다. 궁전을 걷다 보니 위크는 커다란 새장이 있는 방에 다다랐다. 그 안에는 금빛 깃털을 가진 멋진 새가 있었다. 새는 위크를 보자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환영하며 말했다. 인간이여, 나는 마법의 새 펜릭이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고 있다. 매혹된 위크는 새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펜릭은 위크에게 모든 질문에 답해 주었고 그에게 중요한 예언을 들려주었다. 너의 운명은 위대한 여정에 있다. 마을을 구해야 할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 너의 마음속 두려움과 의심을 없애야 한다. 위크는 펜릭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았다. 그는 펜릭으로부터 마법의 깃털을 받고 마을로 돌아왔다. 마법의 깃털은 어떤 위기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다고 했다. 마을에 돌아가자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펜릭에게 들은 예언을 전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폭우와 함께 마을을 덮치려는 거대한 홍수의 징조가 보였다. 위크는 마법의 깃털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홍수를 막았고 마을은 무사할 수 있었다. 위크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신비로운 새 펜릭의 도움으로 마을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위크를 더더욱 존경했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펜릭의 예언이 틀리지 않음을 깨달은 이후로 위크와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경이로움과 그 배후에 숨겨진 신비를 항상 존중하게 되었다.
이렇게 위크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전설로 남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었고, 신비로운 궁전은 여전히 숲 어딘가에 남아 용기 있는 자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티티와 미틸이라는 두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가난했지만 항상 서로를 보살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아이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잠자리에 들었고, 마법사 베릴론이 그들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베릴론은 아이들에게 전설의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파랑새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새로 그것을 찾는 자에게 끝없는 행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릴론은 그들에게 마법의 다이아몬드를 주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세상의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신비한 보석이었습니다. 티틸과 미틸은 베릴론의 안내로 머나먼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추억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아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 따뜻한 포옹을 나누고 오랫동안 잊었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파랑새는 이곳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더 먼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은 밤의 숲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온갖 두려운 존재들과 함정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서로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결국 무사히 숲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티틸은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였고, 미틸은 자신이 얼마나 용기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왕국에도 도달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왕국에서도 파랑새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도달한 곳은 행복의 궁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여전히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티틸과 미틸은 이 궁전에서도 파랑새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결국 모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티틸과 미틸은 다시금 자신의 집안 구석에서 파랑새를 발견했습니다. 익숙함에 가려보지 못했던 그들의 애완동물이 곧 파랑새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삶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행복을 찾았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써 그들의 마음은 더 큰 만족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여행은 티틸과 미틸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었고, 이를 통해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더 깊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파랑새를 찾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내면의 깃든 행복과 사랑을 발견하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울창한 산속에는 마법의 정원이 숨겨져 있었다. 이 정원은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곳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생명의 샘이라는 신비한 연못이 있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다고 전해졌다. 반짝이는 별들이 내려앉은 듯한 꽃과 갖가지 색깔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정원은 전설로만 남아있었다. 한 마을에는 피에르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다. 피에르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성격이었다. 그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산과 들을 뛰어다녔다. 어느 날 피에르의 아버지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 마을의 의사들도 손을 쓸 수 없었고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졌다. 그제야 피에르는 마법의 정원에 대한 전설을 떠올렸다. 그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정원을 찾아 나섰다. 피에르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여러 날 동안 방황했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지만 피에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살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피에르는 한 빛나무 아래에서 빛나는 길을 발견했다. 그 길을 따라가자 그는 상상도 못할 아름다움을 지닌 마법의 정원에 다다르게 되었다. 눈앞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연못이 있었고 진귀한 꽃들이 풍성했다. 정원의 중심에 있는 생명의 샘은 고요히 반짝이고 있었다. 피에르는 조심스레 다가가 컵에 물을 담았다. 그 순간 다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물은 오직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단다. 피에르는 두려움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원의 소중한 마음을 이해했다. 마을로 돌아온 피에르는 아버지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놀랍게도 피에르의 아버지는 곧 건강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하며 축복을 빌었다. 피에르는 마법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도 피에르는 마을을 위해 여러 번 모험을 떠났고 심성은 더욱 순수하고 강해졌다. 피에르의 이야기와 마법의 정원에 대한 전설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전해졌다.